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아무리 애플이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 애플이 최근에 출시한 아이패드 에어 팔 때는 10코어라고 해놓고 팔고 나서는 9코어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제품 다 팔고 나서 스펙을 근데 뭐 사실 이것도 이건데, 요즘 저는 애플을 좀 보면은 최근 1년 사이에 애플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지 싶어요. 아니, 뭐 일개 유튜버가 할 게 없어가지고 애플 걱정을 하냐, 네 채널이나 걱정해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플을 보면요, 중국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무려 4위로 추락했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애플을 반독점법으로 때려 패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애플이 자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말 그대로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출시한 이 아이패드 좀 걱정되고요. 얼마 전에 출시했던 비전 프로 솔직히 거의 망했죠. 그리고 또 최근 광고도 좀 잘못 만들어서 애플이 사과를 하고 폴더블 폰은 나온다 하는데 아직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애플카는 취소되고 AI 시장에서도 좀 뒤처지고 조금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아이패드 그래픽 코어 조작을 포함해서 글로벌 이슈에 어떤 게 있는지, 애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애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최근 소식인 이 아이패드 그래픽 코어 조작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출시한 이 아이패드 에어 M2는요, 전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M2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스펙표랑 애플 뉴스룸에서도 이렇게 10코어 GPU가 들어가 있는 M2 칩셋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같은 칩셋이 들어가 있는 이 아이패드 프로랑 에어랑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분명히 같은 칩셋인데, 아이패드 에어가 프로랑 비교했을 때 여러 테스트를 돌려봐도 이렇게 10% 정도 낮게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 아이패드 에어랑 프로랑 같은 M1 칩셋이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성능 차이 안 났거든요. 근데 유독 이번 아이패드 에어에서 이렇게 10% 성능이 낮게 나오는 게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갑자기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GPU 코어 수를 10개에서 9개로 스리슬쩍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식 홈페이지가 바뀐 뒤 하루 뒤에 애플 코리아에서도 10코어에서 9코어로 공식 스펙을 변경을 했어요. 네, 10코어에서 9코어 딱 10% 줄었죠. GPU 벤치마크 10% 줄었죠. 그래서 이 사태를 가장 먼저 파악한 거는 테크몽이 아니고 해외 9to5 맥 사이트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전 솔직히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조작이 아니면 뭐가 조작이지? 아니, 테스트 결과도 아니고 코어 숫자로 장난을 친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면서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왜냐면 애플이니까. 아니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뭐 10코어든 9코어든 어쨌든 뭐 성능 둘 다 좋으니까, 이게 뭐 약간 허위 과장 광고긴 하지만 뭐 그래서 어쩔 거야, 그래서 아이패드 안 살 거야? 라는 생각이, 실제로 제가 어제 커뮤니티 글 올렸을 때도 뭐 이래도 사네? 싶지만 그치만 살만한 게 아이패드밖에 없는걸? 어차피 M1 칩셋도 성능 다 못 쓰는 거 아님? 뭐 어차피 살 거잖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격렬한 반응이 보이기도 했고, 진짜 예전 그래픽카드 스펙 허위 표기 소송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애플에서는 이걸 신제품 사양 표기 실수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데, 저는 이게 진짜 실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요즘 애플이 iOS 버그도 좀 많이 늘어났고 이런저런 실수도 좀 보이는 걸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애플하면요, 예전부터 좀 힙하고 혁신적이고 감성적이고 광고 잘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애플이 만든 이 크러쉬라는 제목의 아이패드 광고 아시죠?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유압 프레스로 모든 아날로그 기기들을 이렇게 뭉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개인의 창의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요즘 AI 때문에 이쪽 업계는 예민한데, 창작자 입장에서는 마치 저 얼굴이 내 얼굴인 것 같고 진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 광고에 대해 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삼성이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비슷한 환경에서 갤럭시 탭을 보고 기타를 치면서 우리는 결코 창의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필 또 이름도 애플의 크러쉬를 비꼰 엉크래쉬인데, 이게 9to5 맥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약간 극찬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애플이 대놓고 욕을 먹고 또 그걸 조롱하는 다른 기업이 이렇게 대놓고 박수받는 이 상황, 굉장히 좀 낯설지 않나요? 게다가 애플은 아이폰을 손으로 이렇게 쥐었을 때 통화 수신율이 감소되는 데스그립이라 불리는 사태 때도 그거 우리 잘못 아니야, 그건 그렇게 쥔 당신의 손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이 세고 좀 고자세인 기업이었는데, 최근 이 애플 크러쉬 광고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정식으로 이렇게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거 보면서 애플의 이런 모습 굉장히 좀 낯설어요. 진짜 요즘 애플을 보면 그 도도했던 애플 맞나? 하는 건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하면 가장 유명한 거는 아이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정가 판매잖아요. 애플의 아이폰 판매 정책은요, 우리는 할인 같은 거 안 해. 할인은 저기 그 초록색 괴물 운영체제 쓰는 그런 폰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급이 다르다고, 이런 마인드였는데,
최근에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이 좀 잘 안 팔리니까 갑자기 22만 원 할인 이렇게 하더니 그래도 안 팔리니까 43만 원 할인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 기기도 아니고 최신 기기를요. 야, 이거는 진짜 시장 규모가 좀 큰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겠죠? 여튼 전 이거 보고 나서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라고 좀 살펴보니까 상황이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아이폰이 가장 많이 팔린 나라는 중국과 미국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이 정말 큰 시장이고 그 큰 시장에서 아이폰은 스마트폰 점유율 1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생한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랑 아이폰 막 불매 운동이 펼쳐지면서 아이폰 점유율이 막 4위까지 떨어지니까 애플이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지 아이폰 가격 할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고요. 팀 쿡은 중국에 1년에 3번씩 방문하면서 룽하오 하면서 막 중국어로 인사하고 I love China 외치면서 막 애플 로고까지 수정하고 홍보하는 거 보니까 저게 CEO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진짜 내가 아는 애플이랑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거는 뭐 그냥 중국의 특수성이고 뭐 실제로는 아직 글로벌적으로 애플 잘 나가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좀 글로벌적 이슈도 많아요. 요즘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엄청나게 말 그대로 쳐맞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도 유럽인데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인 애플을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막 패대고 있는데요. 미국이란 나라는 아시다시피 기업의 힘이 너무 세면은 그 기업이 얼마나 크든 뭐 예전 록펠러나 JP 모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막 우스갯소리로 사과도 쪼개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 애플이 여기저기서 막 공격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솔직히 좀 공격을 좀 받을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많았어요. 앱스토어 수수료가 30%로 너무 과하다. 그리고 애플이 클라우드 게이밍 앱 스토어 런칭을 막 방해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타사 스마트워치 연동하는 거 좀 제한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애플 지갑 사용하는 거 너무 강요하지 말고 NFC 미개방하는 거 그러지 마 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 하나같이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앱스토어 수수료가 이렇게 높지 않았으면요 훨씬 더 많은 앱들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고 NFC가 진작에 개방됐으면 한국에서 진작에 아이폰으로 교통카드를 포함한 여러가지 페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 최신 모델은 USB-C 타입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만약에 애플을 이렇게 쭈쭈를 패지 않았으면 얘 지금도 라이트닝 포트였을 겁니다. 유럽에서 너희 USB-C 포트로 통일 안 해? 언제까지 라이트닝 포트 쓸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이폰 유럽에서 못 판다? 그렇게 하니까 애플이 라이트닝 포트 버리고 USB-C 포트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USB-C 포트가 제공된 혁신적인 아이폰을 쓸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애플이 막 여기저기에서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기업이나 애플 팬 입장에서는 좀 슬플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애플을 계속 때리는지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애플이 중국에 공급업체의 기술을 넘긴 걸로 추정되는 이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애플이 원래 계약을 하고 있었던 하청업체, 뭐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가 있었는데 애플이 이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중국 업체에다가 넘긴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이 예를 든 삼성 디스플레이에 야 중국 업체는 단가를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는데 너희도 단가 낮춰 라고 이렇게 단가를 후려치다가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을 다 따라잡으면 이제 중국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한 업체들이 꽤나 많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이게 100% 사실이라고는 저도 확인한 게 아니라서 믿을 수는 없지만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전부터 미국 법무부가 이렇게 애플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해서 막 기소하고 이러는 걸 봤을 때 그땐 그게 그냥 한 명의 개인 엔지니어의 문제인갑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일개 직원 문제가 아니라 애플에서 약간 직접 움직였다. 대표 사례까지 이렇게 예로 들면서 애플 전직 직원이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면서 애플을 좀 쥐어패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하니까 그런갑다 싶다가도 약간 한국 기업이 그런 걸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좀 아프고 복잡하고 좀 그래요. 저는요 사람들이 애플에 대한 약간 거의 종교적으로 맹신하게 되는 이유는 이 아이폰 자체의 성공도 있지만 만드는 족족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혁신적인 기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을 대중화시킨 아이폰은 물론이고요. 태블릿의 대명사 아이패드, 무선 이어폰의 상징 에어팟, 스마트워치의 상징 애플워치, 그리고 혁신적인 고성능 모바일 칩셋인 M 시리즈까지 워낙 전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애플이 만들면 다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애플이 기아랑 컨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기아 자동차 주가가 막 미친듯이 치솟고요. 막 여기저기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지금 애플카는 취소됐죠. 그리고 애플이 VR 기기 만든다고 하니까 애플이 만들면 다를 거야 했는데
제가 그 비전 프로 리뷰했을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소비자용 기기가 아니에요. 개발용 제품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기기고 진짜 그걸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제품만 먼저 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괜히 비전 프로 반품 행렬이 쏟아진 게 아니에요. 게다가 애플이 이렇게 폴더블 스마트폰 만들면 다를 거야 했는데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애플이 만들면 다르다라는 말이 진짜 좀 진리 같은 거였는데 요즘은 솔직히 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고객 충성도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빼앗겼고요. 이제 엔비디아까지 턱밑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3위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AI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애플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뭐 갤럭시 S24가 AI 기능 홍보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 잘 침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AI에 이렇다 할 뭔가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최근에 애플이 챗 GPT랑 협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렇게 맥용 챗 GPT 앱도 나왔고요. 이제 단축키로 챗 GPT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 오픈 AI에서 공개한 GPT-4o 시연 장면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애플 기기로 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이번 6월 10일에 있을 WWDC랑 올해 출시될 아이폰에는 진짜 원투펀치로 제대로 보여주면 다시 애플의 위상이 확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애플이 이번 이런 위기에 소비자를 위해서 좀 고칠 건 좀 고치고 최근 한국엔 1차 출시 후 소식도 들리고 통화 녹음도 될 거란 얘기도 있고 예전부터 교통카드 될 거다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좀 얼른 다 됐으면 좋겠고 WWDC랑 새 아이폰에서 뭔가 좀 혁신적인 걸 보여줘서 다른 기업들이 보고 따라갈 뭔가 큰 그림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애플이 비전 프로가 잘 안 되니까 막 삼성도 LG도 VR 기기 출시를 막 늦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의미에서 전 애플이 계속 좀 혁신적인 기업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